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 보면서 인사이트를 알아보고 투자의 다양한 방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밀크의 미국 혁신 스토리, 더 밀크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더 밀크에서 오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더 밀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네. 또 권순우 기자님은 누구신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더밀크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 혁신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미디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하면 기술 혁신의 트렌드, 어떤 그런 자산 시장 동향, 사람, 자금의 흐름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뉴스와 함께 인사이트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EV, 그러니까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의 생태계가 막 자라고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애틀랜타에서 잠깐 출장차 나왔다가 이렇게 네. 또 방송에 초대를 받아서 더미크를 소개도 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그런 기술 인사이트에 대한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투자자분들 미국 투자 요즘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가보시면 도움되는 내용도 정말 많을 것 같고, 네. 기자님 뭐 기가팩토리도 공사 현장에 다 다녀오시고, 네, 맞습니다. 네, 발빠르게 뛰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SBB 사태도 굉장히 좀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현장에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의 거점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 현장에 계신 우리 뭐 손재건 대표님을 비롯해서 다른 기자분들께서 발빠르게 또 취재도 하고 문 앞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문 앞에 이런 그 이용자들이 몰려가 있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또 촬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거시경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로 인해서 미국에 나타난 어떤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들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의 혁신 미디어인데 거기 한국인 분들이 근무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 그러시구나. 스튜디오도 있고요. 네.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거기서 이제 기사도 저희가 쓰지만 어떤 뉴스레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네. 행사에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또 크게 개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년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기술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자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독자분들은 한국에 계신 독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 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들 애용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와 또 권순우 기자가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토마토의 조상님. 네. 뉴스 토마토의 시초. 네, 제가 네, 활동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토마토에 2006년도에 입사를 해서 예. 가장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막 방송이 막 생기고 이제 보도국이 생길 즈음에 처음 입사를 해서 우리 권미란 앵커하고도 같이 일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네. 회사가 벌써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서 제가 15년 만에 처음 이 스튜디오로 와봤는데, 예전엔 제가 이 스튜디오 같이 뭐 이렇게 공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셨죠. 그 당시에. 네. 근데 많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네. 감회가 새롭고 또 고향에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오늘 편안하게 또 미국 현지 내용들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밀크의 혁신 스토리, 미국 혁신 스토리, 오늘 키워드 알아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리의 키워드들이 저렇게 있는데요. 기자님은 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기술 트렌드 하면 AI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뭐 캐스터님께서도 엔비디아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좋은 실적의 배경에는 이 생성 AI,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그 뒷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씬에서 최근에 이 생성 AI 기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너러티브 AI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 챗 GPT라는 단어를 연초에 저는 처음 네. 딱 봤어요. 근데 그때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생성형 AI다 네, 이렇게 네.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열풍들이 지금 불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는 그 AI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부터 오픈 AI라는 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 스타트업이
이제 챗GPT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정말 네.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생성 AI 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텍스트나 오디오나 뭐 이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물들을 생성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터브의 코파일럿 같은 그런 코딩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툴들 이미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많이 활용을 하고 저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네. 미술의 기술, 미국의 그 테크씬에서는 이 생성 AI의 등장을 정말 대단한 발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특이점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네. 특이점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기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아직 그 기점이 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점이 오게 됐다면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특이점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너무나 엄청난 속도로 이 생성 AI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이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실제 챗GPT만 해도 작년 11월 30일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공개한 지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수치이냐면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이 1억 명을 돌파를 하는데 4년 반이 걸렸고요. 쇼폰 플랫폼인 이 틱톡의 경우에는 9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확대가 된 겁니다. 갈수록 빨라지네요. 네,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요. 이 네. 기술 트렌드를 업계에 계신 분들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기업들이 이것들을 적용한 그런 상품이나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빨라서 업계에 계신 분들도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저희도 그것들을 따라가는데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관련 업계도 열풍이 같이 불어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얘기 아까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엔비디아가 정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할 걸로 이번 분기에 그렇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폰의 모먼트가 왔다.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폰 하면 이제 스마트폰의 시초잖아요.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다들 놀랐잖아요. 그것만큼 이 생성 AI 열풍이 아이폰을 새로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을 때와 같은 그런 충격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테크씬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980년대 이후 최고의 혁신 기술이 이 생성 AI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났나 이렇게 따져보면 인터넷이 생겼고 컴퓨터도 네, 생기고. 컴퓨터도 생겼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뛰어난 그런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테크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제가 뒷부분에 많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 생성 AI가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질 거다. 그만큼 영향력이나 파괴력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생성 AI 경쟁에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AI가 강한 인공지능을 오래 전부터 팔로우업을 해온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싸움으로 따지면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선빵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시작이 오픈 AI인데 네. 뭐 사실 듣도 보지도 못한 네. 회사가 선방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내부 취재를 좀 해봐도 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좌충우돌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최근에 대규모 감원을 또 하기도 했는데 이 생성 AI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주도권을 놓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에. 그런데 와, 그것도 정말 놀랍네요. 네, 80% 이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88%까지 봤는데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거, 빙 안 쓰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챗GPT가 도입이 된 빙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검색 방식이 이제 챗봇이 도입된 검색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색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업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빨리 상품화해서 내놓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사실은 뭐 미국장이 잘 지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언급해 주셨던 그런 기업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밖에 애플과 아마존까지 해서 사실 그 더밀크에도 기사가 나갔지만 매건이라는 그 기업들이 다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AI와 또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기업들이 생성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우선 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제 생성 AI 분야를 어떻게 보면 끄집어 올려낸 세상에 나오게 한 그런 분기점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2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인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3이라는 거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신들이 개발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새로운 다양한 생성 AI 서비스를 공개를 했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3월에 그 오픈 AI의 GPT-4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코파일럿이라는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워드, 뭐 PPT, 뭐 엑셀, 뭐 이런 쪽에서 구동을 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적용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울 것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전망들을 했었는데 기대와 달리 이번 빌드 행사에서 AI 기술을 앞세워서 50여 개 제품에 이런 AI가 적용된 프로덕트를 선보여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이제 윈도우, 우리 PC 운영 시스템이잖아요. 윈도우 11부터 코파일럿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코파일럿이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조종사라는 역할이잖아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이 조종사라고 하면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그 AI가 조종사를 돕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온다. 뭐 이런 의미로 계속 이런 브랜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 PC 운영 체제 70%를 윈도우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PC를 마치 AI 플랫폼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냐면 어떤 컴퓨터의 환경을 바꿔줄 때 예전에 이제 제어판 들어가서 찾고 뭐하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챗봇으로 물어보고 이거 시행해줘 하면 이렇게 바뀌는 약간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걸로 마법 그렇게. 같네요. 네, 마법처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윈도우 11은 다음 달부터 공개적으로 시험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그 모바일 OS 시장은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모바일 시장의 iOS,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의 OS까지 해도, OS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출시 계획이 있나요? 네, 아직까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부터 일단 그 윈도우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험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궁극적으로 이제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 2주 전에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구글 I.O.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이 구글 I.O.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선빵 얘기를 했잖아요. 오픈 AI가 이제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챗GPT를 이제 꺼내 들고 나서 구글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드라는 새로운 자신들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챗봇을 내놨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안 좋았어요. 실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주가가 뭐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구글의 어떤 그런 컨셉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빅테크 기업인데 규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조심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무조건 열어서 일단 때려 맞고
일단 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 나가면서 수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구글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오픈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바디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이용자들 사이에서 챗GPT 맛을 봤는데 그거만큼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이게 뭐야? 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글 I.O.에서 구글이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글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언론이나 이런 업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듯이 구글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구글도 25개 정도의 이런 새로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제 프로덕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놨어요. 팜2라는 그런 언어 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한국어가 포함이 돼서 한국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기도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100개 이상의 다국어 텍스트를 학습을 해서 번역을 하고 코딩을 하고 추론하는 그런 성능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Gmail, 미국에서는 Gmail 정말 많이 쓰거든요. Gmail이나 구글 덕스에서 이렇게 AI 챗봇이 적용이 되는, 팜2가 적용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반격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타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메타 하면은 원래 메타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름 사명까지 바꿨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근데 지금 메타버스는 안중에도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갈등의 불이 따로 떨어졌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올라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걸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메타도 지금 전략을 수정했어요. 메타버스는 가져가되 그 메타버스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야. 대신 지금 우리의 먹거리는 AI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 모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라마라는 언어 모델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이미지 분할 영역에 특화한 SAM이라는 생성화 AI 기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리마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게 라마에서 생성이 된 건데 더 가벼운 거예요. 더 적은 데이터 샘플을 활용해서 GPT-4와 같은 수준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서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 샘플이 많다 보면 굉장히 무거워지고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고 비쌉니다. 이 비싼 언어 모델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게 되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런 좀 간편한 이런 좀 이렇게 가벼운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효율성은 더 높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어떤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빨라지고 경계가 좀 이렇게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그 모바일 OS 시장에 진출하는지 궁금해지고 사실 아직은 좀 어떤 추측에 불과하지만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폴더블 폰까지 이제 제조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AI 얘기하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테슬라 얘기까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JP모건이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사실 좀 위협감을 느끼면서 챗 GPT 사용을 일단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려하는 내용이 뭘까요? 아무래도 정보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챗GPT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정보가 들어가서 그 데이터 자체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챗GPT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의 삼성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그걸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체 생성형 AI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체 생성에 그러니까 언어 모델 자체는 다른 거를 가져다 쓰더라도 그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생성 AI 상품이나 제품은 직접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부 인트라넷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기밀이 섞여 있으니까 곡괭이를 직접 만들어야지 이거 남의 곡괭이 썼다가.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골드만삭스나 이런 JP모건 같은 은행들도 일단은 챗GPT 금지 대열에 동참을 하면서 자체 생성 AI 도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좀 경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관련 청문회가 벌써 8번째 이런 이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네. 이제 빨리 우리가 배워야 정치인들도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내용을 빨리 배워서 어떤 부분을 규제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나 여러 또 사람들도 꼭 강력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격증을 내줘서 AI 관련한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네. 테슬라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 내용들이 사실 좀 이제 기사화 많이 돼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네네. 투자자들을 환호시켰던 4대 약속 중에서 볼만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저희가 더밀크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꼽은 4가지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네. 트럭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2021년도부터 우리가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연말부터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만 대에서 연간 50만 대를 출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이버 트럭 나오면 나도 타고 다닐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 지금 텍사스로 본거지를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와 어울리는 사이버 트럭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이에요. 올해 네. 테슬라가 다 아시다시피 6차례나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정말 가격 판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내렸다 올렸다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네. 영향입니다. 이 모델 Y 특히 약간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모델 Y 정말 많이 보이고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국민차가 될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맞춰서 가격을 왔다 갔다 변동시키기도 하고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딜러십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딜러십의 판매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쉽게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일반 완성차 업계는. 근데 자신들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이 판매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 한 대를 만들어서 팔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이미 규모의 경제 혹은 또 기술력 어떤 제조 혁신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 주도권을 계속 쥐려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마케팅 전략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일반 완성차 업체하고 달리 광고를 잘 안 합니다.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하거나 또 일론 머스크 자체가 본인이 뭐 인플루언서인데 네. 굳이 뭐 광고를 해 약간 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광고를 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한 주주가 물어봤습니다. 광고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의 광고를 시도를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스탠스 변화가 있었던 건데 이제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전기차, 모든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경기 둔화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광고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냐. 뭐 이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 더 집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트위터에 정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트위터 이제 그만하고 이제 테슬라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X.AI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다른 회사 못지않은 AI 기술을 갖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것처럼 X.AI도 트위터나 테슬라를 통해서 우리 AI 기술을 보여줄 날이 올 거야.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있는 미국 텍사스주를 다녀오시고 네. 또 기사를 내셨어요. 네네. 거기서 느낀 점, 뭐 투자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
현장에서 본 그 기가팩토리 어땠는지. 현장에서 본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로 모든 제조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가팩토리 주변에서만 봐도 정말 규모가 웅장합니다. 다른 공장들은 그냥 공장 모습이지만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우주선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그 안에 굉장히 이런 로봇 이런 로봇들도 많이 보이고 주변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공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모델 Y가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머스크가 그 어스틴을 중심으로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타운이라는 게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머스크 타운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기가팩토리와. 이곳에 굴착 전문 기업인 보링 컴퍼니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직원들을 위한 주거 단지까지 이제 조성을 하고 있고 이제 정제 시설도 사실 텍사스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터널로 연결을 하는 공급망 체계를 갖추려는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테슬라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아까 그 AI 얘기하면서 네네. 자율주행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그게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네, 맞습니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한 모멘텀을 아직은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이번 그 주주들을 향한 4대 약속에 AI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84 정도에서 간밤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런 테슬라가 사실 지금 전체 미국의 시가총액에 이끄는 그 견인력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테슬라를 포함한 그 아까 매건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나온 신조어지만 더 밀크에는 들어가 있는 신조어입니다. 네. 전체 미국 시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네 기업과 테슬라까지 앞으로 혁신을 주도할 기업으로서 더욱더 지금 주목받고 있는 2023년입니다. 네. 남아있는 내용들도 참 중요한 내용들인데 다음 시간에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게 되는 건가요?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얘기하러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